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그동안 재정절벽 협상에 따른 그런 축포를 터뜨렸던 글로벌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도 어제 감속 페달을 밟는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눈에 띄었던 점은 원고 엔저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이론에서 수출주들이 많이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월 대비로 지금 한 7% 이상 하락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엔 환율 역시도 지난해 6월 정도에는 한 1,500원대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1,200원대입니다. 19% 이상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원고 엔저에 대해서 과연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업종별로의 손익을 계산하느라 바쁜 그 모습인데요. 오늘도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질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일단 해외 증시 역시도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외 증시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보성 기자입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 재정절벽 협상 타결에 대한 이슈가 선반영된 국내 증시가 급등 이후에 어제장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과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발표됐던 경제지표의 호조 속에서 장중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연준에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연준의 다수가 올해 연말 내에 양적 완화가 종료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반전한 구간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16%의 하락 마감으로 13,391선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0.38% 밀려나면서 3,10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 대형주 위주 S&P 500 지수 0.21% 조정받으면서 1,459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에 현지 시각으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 반전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가면서 연준으로부터 발표된 FOMC 회의록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크게 키워간 구간에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미친 재료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됐던 경제지표 대체로 좋았는데요. 특히 12월에 민간 고용이 발표됐습니다. 21만 5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연준에서는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요. 올해 말까지 양적 완화가 종료돼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12월에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판매량이 발표됐는데요. 빅3의 판매량이 모두 좋았습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서 GM과 포드 등이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띄었는데요. 먼저 금융주는 소폭 0.3% 올랐습니다. 아래쪽으로 경기 민감주와 기초 소재 섹터 그리고 기술주의 조정이 눈에 띄는데요. 0.5%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업종 같은 경우는 0.3% 상승 구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30개의 종목 가운데 선전했던 종목부터 살펴본다면 머크사인데요. 2.39% 가장 크게 올랐고 캐터필러와 알코아 등의 순으로 상승을 했던 반면에 하락한 종목 상위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상위 종목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라와 있고요. 이어서 제네럴 일렉트릭이 1%가 넘는 낙폭 기록한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혼조 양상으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영국 증시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각국의 증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0.29% 조정이 나오면서 7,75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 영국의 푸치백 지수가 0.3% 올라가면서 6,047선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는 0.34% 조정으로 3,721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시장에 미친 재료들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 증시는 상승을 했던 반면에 프랑스 증시와 독일 증시가 하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주 종목의 움직임 살펴본다면 프랑스의 알카텔 루슨트가 크레딧 스위스로부터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에 힘입어서 10%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업종과 종목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차트의 움직임부터 먼저 좀 살펴본다면 계속 하락권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저점으로 7,737선까지 장 중반에 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0.3%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업종별 등락입니다. 기초 소재 업종의 낙폭이 눈에 띕니다. 0.8%가 하락했고 기술주와 통신주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한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내수주들이 좀 부진했습니다. 햄켈이 2%가 넘게 밀려난 모습이고 아래쪽으로는 바스프도 하락한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0.34%가 하락했는데요.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프랑스의 자동차 기업인 르노사 같은 경우 1.47%가 올랐고 알카텔 루슨트가 10% 급등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 0.3%가 올랐는데요. 업종별 등락 흐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가 0.1에서 0.6%가 하락했고 기초 소재 업종이 0.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서 상승한 상위 종목에 현재 넥스트가 올라와 있는데요. 2.68%가 올랐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국의 대표적인 소매 업체인데 지난 4분기에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이를 반영한 연간 매출을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일제히 좀 부진한 채로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력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력부터 살펴본다면 12월에 미국의 차 판매량이 대체로 좋았고 빅3들의 실적도 좋았지만 국내 기업인 현대차 역시 상당히 호조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환율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 시장이 개선됐는데요. 내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4일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엔화 같은 경우 달러당 87엔대를 어제도 이어갔습니다. 우리 수출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엔화 약세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되는 구간입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